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가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의료 현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치료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병원 진료가 제한되고 입원 환자가 퇴원 조치되는가 하면 일부 수술 일정까지 미뤄졌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정상화 등을 놓고 노조와 정부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진료실 문이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여파로 내일까지 외래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에서는 대전과 세종에서 간호사와 치료사 등 노조 소속 1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원 환자 80명이 퇴원 조치됐고 수술도 60건가량 연기됐습니다. 하루 4,000건 수준이던 외래 진료 예약도 취소와 연기로 600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세 가지 예약을 했었는데 한 가지는 파업 때문에 취소가 됐고 두 가지는 지금. 응급실과 수술실, 분만실 등은 현재 필수 인력을 투입해 당장은 차질이 없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중심으로 버틴다지만 주말 이후까지 장기화되면 병원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악정부터 하고 있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기간이 이제 장기화되면은 저희 의료진들 사실은 이제 피로감이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평균 환자 수를 5명으로 맞추고 의사 인력 확충과 만연한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측은 병원 측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병원장이 태도가 변함이 없었고 오늘도 그렇게 협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접점은 찾지 못한 상태예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의료기관 13곳에선 4,500명가량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4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천안 단국대병원도 당장은 운영에 지장은 없지만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입원 환자 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오후 세종에서 2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으로 일부 병원에선 진료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내리겠고 시간당 8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빗줄기는 내일 아침부터 약해지다 저녁부터 다시 거세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강수 집중구역과 강수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숨지게 한 이유는 절교하자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고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구급차들이 잇따라 인근 아파트를 향합니다. 어제 낮 2시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집안에서 17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시 한 10분 정도에 내려왔는데 과학수사들은 경찰한테 왔대요. 신고자는 A양의 학교 친구였던 17살 B양. 112 신고 내용은 친구를 죽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낮 12시쯤 A양의 집을 찾았던 B양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겁니다. 범행 당시 집안엔 2사람밖에 없었고 2명 다 학교는 결석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친구의 집에서 빠져나왔던 가해 학생은 결국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형과 최근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집을 찾아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B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열립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어제 한국타이어 대전 1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설비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A씨가 법정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한 달간 사수를 배치해 설비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법적 지침을 준수했다며 어젯밤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주 중으로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슬로건으로 내건 대전 영시축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사까지 도로를 일주일간 통제하고 열리는 축제인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AI 영상을 활용한 밀집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특단의 안전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영시축제가 열리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사까지 1km 도로는 거대한 축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에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와 K-팝 콘서트, 라디오 공개방송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일주일간 펼쳐집니다. 대전시가 예상하는 축제 누적 참여 인원은 무려 100만여 명. 때문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AI 영상 분석을 통한 밀집도 관리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됩니다. CCTV 영상에 대한 AI 분석을 통해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관심부터 심각까지 4단계 위험 경보를 띄워 인파 해산 등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와 별도로 역정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 통로에는 별도의 영시축제 종합상황실이 운영됩니다. 관리센터 상황판에 위험 경보 알림이 뜨면 상황실 방법용 CCTV 영상을 확인 후 경찰, 소방당국과 상황을 공유하여 인파 해산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차량 통제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교통공사도 대전역과 중앙로역, 중구청역 등 축제장 인근 3개 역사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축제 기간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고 운행 횟수도 평일 26회, 주말은 30회까지 증편하는 한편 인파가 몰릴 경우 탑승객 출입을 통제하는 모의 훈련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 요원과 안내 요원을 배치하여 고객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분야별 시설물 특별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고객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전 영시축제가 재미와 안전,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시가 북부권인 전동면 일원에 2030년까지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결정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63,461제곱미터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하루에 생활 쓰레기 400톤과 음식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LH와 국시비 등 3천억 원이 투입되며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이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종시는 주민 편익시설과 주민 수건 사업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서해 수산업 종사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까지 벌이고 있지만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피해가 더 본격화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100여 개의 수산물 판매업소와 횟집이 영업 중인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입니다. 여름철 비수기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로 손님이 줄어 상당수 매장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영업을 중단하는 매장까지 속출하고 있고 곳곳에 수족관까지 텅 비어가고 있는데 상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 때도 안 됐는데 지금 오염수 방류한다고 해서 지금은 진짜 바닥이에요. 정말 안 돼요. 사람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사람이 아예 안 돌아다니니까 안 나온 집들도 너무 많고 장사가 안 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서해안 수산물 상권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방류가 시작되면
최소 반년 이상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충남도는 서천에서 수산인들 1,500여 명이 참여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충남 수산물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수 실시간 모니터링,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충남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내놓고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이어 수산물 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정부와 충남도의 대책을 설명하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많은 캠페인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해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소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상인의 몫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법안이 마련돼서 국회의 주요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 입장에서 이 절차를 지켜보는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뭔가가 바깥으로 이전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좀 섭섭한 마음도 있죠. 시장으로서는. 그러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즘에 지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공존, 상생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섭섭하지만 이거는 흔쾌하게 양보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지금 예정돼 있는 타임 스케줄대로 의사당이 잘 옮겨가서 충청 지역 발전의 어떤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왕에 국회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부지를 이용해서 서울시는 이곳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신 거죠? 여의도는 어차피 국제금융도시로 키워나가야 될 전략적인 목표를 가진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국회 기능이 충청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의도를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그 국제 금융 중심지로 특히 아시아의 선두주자 금융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래서 핀테크 R&D 기능도 강화하고 거기에서 핀테크 랩이라고 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 계획이 뜻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비수도권은 인구도 줄고 성장 동력도 없어서 고사 직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서울과 이 비수도권의 상생 방안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요? 코로나 국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서울에만 머물도록 할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많은 해외 관광객이 지방으로 지방에도 관광객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떤 소비를 이루게 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하는 방법 때문에 그 이른바 안테나샵이라고 해서 서울 시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다가 지방을 소개하는 안테나샵을 군데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서울과 지방과 서울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도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단도직입으로 드리겠습니다. 차기 대선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예,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회가 오는 자리도 아니고요. 또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라면 이제 그 정도 됐으니 나와서 일을 해라 할 때 피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부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시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경호 국립공주대학교 제8대 총장이 백제교육문화관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열린 학사제도 도입 등 교육혁신과 획기적인 재정 확충, 세계 캠퍼스별 기능 통합 등 캠퍼스 재구조화를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임 교수는 지난 2월 10일 치러진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투표에서 당선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제1회 대전특성화고 안전지식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0개 학교 재학생 303명이 참여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산업과 생활, 학교 안전과 관련한 문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대전 여자상업고등학교 윤예나 학생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K-팝 특성화 학교인 홍성 K-팝고 학생들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희망을 주제로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후원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들과 지역 중고등학생, 주민, 범죄예방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을 즐겼고 K-팝고 학생들은 자작곡을 비롯한 랩과 댄스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홍성지청은 K-팝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생활이 이루어지고 범죄 예방 효과도 크다고 보고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K-팝 공연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천안과 당진시, 단일 권역인 홍성, 예산군 등 충남 4개 시군과 세종시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주로 해외 학교와 공동 프로젝트, 교원 국제교류, 해외 학생 유치 등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지역별로 특화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대전 시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증설이 필요하다며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대전 인구가 광주보다 많은데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오히려 한계가 적어 공평성과 평등성에 위배된다며 대전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달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1명 늘릴 필요가 있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생 자매 2명을 11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60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당시 9살이었던 학원생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뒤 2014년엔 성폭행까지 자행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10살이었던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20년 형을 내렸고 대법원도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